2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있나요? 2달 이상 잘 지켰기에 감염 위험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니까 또 어제는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가 제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해이해지고 방심하게 되는 마음인데 국회의원 선거도 잘 치렀고 꽃이랑 실록으로 단장한 나무들이 반기는 것 같아서 들썩이는 마음을 억누르기도 힘들고요. 고속도로에 넘치는 차량들이 보이고 관광지 숙박업소에 예약이 꽉 찼다는 소식은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섬찟하고 불안했어요. 마스크 없이 만난 친척이나 식당의 누군가로부터 감염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퍼뜨리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으니까요. 재채기가 나오고 몸이 의실 추워지면 혹시나 하고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방심하면 모두 애써서 만든 이 진정 국면이 자칫하면 싱가포르처럼 다시 퍼질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6 영화 시상의 나의 바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어려울 적에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주는 방송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은행나루 마을방송국도 쉬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도봉구에는 지난 4월 12일 9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잠잠하죠? 참 다행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계는 아직 난리죠. 가장 걱정되는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새로운 진원지나 최고의 진원지가 될 것 같은 상황이래요. 화산 폭발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일본을 상상한 영화나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일본이 쓰러질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뭔가 도와줘야 할 것도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자, 첫 곡은 코로나19에 맞서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띄워드리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 조무사 등 의료진과 환경요원들, 또 봉사자들, 환경미화원과 폐기물 처리 종사자분들 고맙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하현우가 불렀습니다. 돌덩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 중에서 올랐어요. 오늘 남자가 본 여성영화 두 번째 영화로 이웃나라 일본의 여성 감독이 만든 여성영화 소녀가 소녀에게를 골랐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고요. 에다 유카 여성 감독이고 25살인데 자신이 14살에 겪은 일을 잊지 못하고 18살에 시나리오로 썼대요. 이것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영화 제작을 경험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소녀 미유리가 있어요. 입시와 왕따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미유리. 이 소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작은 누에뿐인데요. 그것도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해요. 그때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애지중지하던 누에 대신 나타난 그 친구의 이름은 츠묵이에요. 누에에게 붙여준 이름도 추묵이었거든요. 이게 누에로 만든 천인 명주 그것을 가르치는 일본 말이에요. 동화 같죠. 이 아이가 자기 속옷을 벗어줘요. 흙 묻은 속옷을 갈아입으라고요. 애벌레가 탈피한 뒤 그 껍질을 벗듯이 아주 쉽게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로 그의 토미타 츠무기가 전학을 오죠. 미유리는 자기 츠무기가 되살아난 듯 토미타에게 매달리고 다행히 친해져요. 절친이 될 확률 26억 분의 1에 도달한 거예요. 첫 번째, 영화보다 감독. 20대 초반의 젊은 영화 감독이 어릴 적에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래요. 이 경험으로 감독은 몇 년 동안 고의적 실어증? 이런 병에 걸려 있었다네요.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영화 속 이야기 중에 어떤 게 그 사건인지, 어린 감독은 피해 당사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이렇게 궁금해져요. 옆에서 지켜본 방관자라고 저는 추측해요. 끔찍한 일을 옆에서 보고 아무 말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실어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가해자는 막상 자신이 너무 어렸었다고 또는 미처 몰랐노라고 발뺌하며 방어할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한 짓을 축소하려고 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겠죠. 피해자는 반대로 그 폭력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시달리고 해소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충격을 객관화하고 영화로든 글로든 발언하자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제3자겠죠. 그나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쨌든 감독의 용기와 사명감이 대단해요. 5년 동안 번 돈을 투자하고 촬영장 주변에 빈집을 빌려서 합숙하면서 촬영했대요. 요리사 친구가 밥을 해주고 햄버거 가게를 하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요. 감독 자신이 다녔던 학교와 마을에서 찍었대요. 그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교복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제 막 소녀를 벗어난 여전한 소녀가 10여 년의 자기 인생을 투자하여 만든 이 영화, 대단하지 않나요? 10여 년 전 일본 땅에서 이 어린 소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 소녀가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베기도록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노래는 무키무키 만만수 2008 석관동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가수들도 젊은 여대생들이에요. 이름도 재밌지만 노래도 굉장히 특이하게 불러요. 그리고 앨범 자켓도 대중탕에서 이 두 명의 친구가 물속에 들어있는 장면으로 표지를 삼았어요. 그리고 장구를 이렇게 세워서 만든 악기를 사용하는데 구장구장이래요. 이 노래 말고도 훨씬 재밌는 거 많은데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화보다 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학쌤이 마침 누에 나방을 가르쳐요. 뽕잎 먹는 누에, 애벌레 아시죠? 뽕잎을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농약 없는 그 신선한 뽕잎만요. 잔뜩 먹고 똥을 싸면 똥 모양이 별 모양이래요. 그리고 4번 탈피를 한대요. 변태라고 하죠. 우리는 좀 혐오스럽다고 사용하는 낱말이에요. 영화 속 아이들은 카프카의 변신을 공부해요. 변태는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자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껍데기와 외모가 달라지는 게 변태 혹은 변신이죠. 긍정적 변화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 때 막 자라고 얼굴도 막 큼직큼직해지는 거잖아요. 여드름으로 고생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 혐오스럽게 본질이 달라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은 변질이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나쁜 냄새가 나고 속이 상해서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음식 변질했다라고 하잖아요. 넷째 번 탈피를 하고 5살이 된 이 누에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씨를 뽑기 시작한대요. 누에고치가 되려는 거죠. 과학실의 누에들이 각각 그 네모진 방에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칸막이를 치워주려던 우리 주인공 미유리를 막 제지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그게 누에의 성질을 알려주시죠. 너무 가까우면 엉켜버려. 하지만 두 소녀는 마구 가까워져요. 폭행 때문에 자살을 여러 번 감행했던 미유리에게 치무기는 새 희망이니까요. 둘은 들판에 나가 사진을 많이 찍어요. 풍경 사진이 아니라 풍경 속에 자신들을 찍어요. 주눅들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웃음 가득한 소녀들은 참 아름답죠. 늘어진 미유리의 머리를 묶어주는 치무기. 머리 하나 묶었을 뿐인데 확연히 인상이 달라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머리 스타일은 캐릭터의 심리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걷어올린 머리는 자신감과 즐거움의 회복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미유리에게 다른 친구들도 생겨요. 이들은 너무 가까워져서 엉켜버릴까요? 그렇다면 언제쯤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런 때가 온다면 당사자들은 그걸 알아챌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좀 멀어졌나요? 또 그런 헤어짐과 이별을 아쉬워만 했나요? 언제 진정한 변신을 위해 각자 고치를 꽁꽁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존감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것 아닌가요? 사랑아 이제 내는
오하이오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로스 원작,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네요. 애벌레들이 무작정 모여들고 서로를 밟고 위로 올라가길래 같이 올라가 봐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 아래 수많은 다른 애벌레가 짓밟혀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변신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애벌레의 이야기. 나비를 꿈꾸는 애벌레. 세 번째는 영화보다 딴 생각. 미유리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미래를 꿈꿔요. 추무기가 단번에 다시 질문하죠.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본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래서 미유리는 새로운 답을 해요. 남과 다른 삶.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첫 번째 인생은 여행. 오키나와로 둘이 여행을 가자고 약속까지 하죠. 대학 입시를 앞뒀는데 그것도 여름방학 전에요. 소녀들의 이 모험과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좀 특별한 나만의 삶을 원하세요? 이 모험을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겠죠? 제 편견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라면 더 쉽게 할 것이고 자유분방하거나 반항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보통은 쉽게 일탈을 하지 않을 테니 좀 위험하거나 경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따라간다는 것도 쉽지 않죠. 불량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오해받기 싫으니까요. 웬만하면 방학 때까지 참자고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미루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설득이 안 통하면 꾀병 같은 핑계를 대거나 거짓으로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가기 싫다, 가지 않겠다,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고 왜 말하지 못할까요? 전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해서 강해서 좋아했던 친구. 같은 마음 같은 편일 때는 독특하고 든든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편일 때는 괴상하고 무섭겠죠. 또 그런 친구에게 미움받을 용기 없으니까요. 결국 일탈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평일에 학교 안 가고 여행을 간다? 모르는 누군가가 그랬다면 자유롭고 멋지다고 하겠지만 내 옆에 누가 그랬다면 인상 구기면서 속으로 욕하죠. 또 남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는 절대 안 할 행동. 흥미로운 사람이지만 그런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경계하고요. 특히 학생 신분으로 성 경험이 있다면 게다가 임신을 하거나 임신에 책임을 져야 할 소녀와 소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게 내 자식이거나 우리 반 친구라면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고 딱지만 붙이고 피하고 멀리하고 모른 채 할까요? 왕따는 나쁘니까 은따나 할까요? 여기저기 소문이나 낼까요? 우리 학교,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할까요? 멀리 전학을 보내라고 할까요?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도 남사스러운데 그게 강간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이네요. 이봐 거기 그래 너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말 꺼내기도 너무 창피해. 아직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너한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넌 지금 너무 슬퍼 보여. 하지만 너의 슬픔은 곧 사라져.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네 얼굴에 쓰였어. 자, 용기를 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왜냐면 넌 너무 예뻐. 울 때조차
내 꼴 좀 요 걸레 쪽 병들고 마약 중독까지 다들 다니는 중학교도 못 나왔고 엄만 술만 먹으면 날 때려댔지 엄마 놈팽이한테 당하고 끌려왔어 나도 엄마가 너무 미워 하지만 너의 슬픔은 곧 사라져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네 얼굴에 쓰였어 자 용기를 내 행복해질 왜냐면 넌 너무 예뻐 울 때조차 머리 빗겨줄 할머니도 개 한 마리도 친구 한 명도 없고 앞날은 끝도 없는 터널 캄캄하고 독사만 우글대는 저 땅굴처럼 너 같은 선녀가 찾아와 울어주다니 하지만 너의 슬픔은 곧 사라져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얼굴에 쓰였어 자 용기를 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왜냐면 넌 너무도 예뻐 울 때 마저도 울 때마저도 아름다운 너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포장마차를 하시는 할머니께서 울고 있는 연변처녀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어요. 네 번째, 영화보다 남자. 이 영화 속에서 남자는 딱 2명 나오는 것 같아요. 누에를 가르치던 과학쌤, 너무 가까우면 엉킨다고 주의를 줬죠. 아이들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모르나 봐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츠무기의 아빠예요. 미유리와 츠무기가 남들과 다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자고 둘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장면에 등장해요. 츠무기가 허둥대듯 아빠를 따라 나서는 게 좀 불길하거든요. 츠무기가 전학을 온 이유와도 관련 있겠죠. 영화 끝부분에 가면 밝혀지는데 츠무기가 기어코 학기 중에 여행을 떠나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츠무기의 일탈은 아빠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아빠에게 딸은 가장 약하고 쉬운 존재겠죠. 누군가 적극적으로 알아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족 내부의 일, 가족만큼 가까워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는 분은 상담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지역번호 더하기
1366이고요. 청소년 전화는 지역번호에다가 1388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굿바이 싱글이라는 우리 영화 아세요? 나 사고 쳤다라고 외치는 김혜수가 독거 스타로 나와요. 남자 관계는 복잡하고 뜨고 싶어 안다라는 왕년의 스타죠. 그에 못지않게 자상하고 친절한 남자들이 신선한 어떤 즐거움을 줍니다.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데요. 뜨개질과 요리를 잘하는 김혜수의 불알 친구 이렇게 나오고요. 또 9시 뉴스의 앵커 역을 하는 이성민 배우는 이런 요란한 스캔들의 주인공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철없고 뻔뻔한 아기 아빠 대신 이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뭉쳐서 아기와 미혼모 소녀를 돌보게 된다는 영화예요. 또 한공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한공주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전학을 가야 하고 이게 우리나라 실화였더라고요. 근데 가해자 부모들이 새 학교까지 쫓아와서 괴롭혀요. 그나마 담임선생님이 젊은 남자임에도 이 소녀를 잘 배려해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쓰네요.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꽤 오래된 미국 영화에서는 미셸 파이퍼가 고등학교 문제아반을 맡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 아무도 못 맡고 버려진 아이들의 반 담임이 되는 거죠. 그 반 아이 중에 꽤 똑똑한 여학생이 임신 때문에 학교로부터 전학을 권고받아요. 대학 입학은 학생 스스로 포기했고요. 이 선생님만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대안을 마련하죠. 이 선생님은 여선생님이지만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 이 친구를 돕는 걸로 나와요. 일본과 우리나라 소녀들의 현실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입시, 성, 친구. 이 영화는 그 소녀의 문제를 소녀에게 묻고 있어요. 같은 여자들에게. 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혹시 너희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피해자인 네가 잘못 처신한 거라고, 불량한 옷차림에 행실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지 않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나 목청 높여 멱살 잡고 따지지 않고 슬며시 놓고 사라지네요.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고. 누의 고치 속에서 날개를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짓눌려 죽어가고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남자가 본 여성영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의 바비, 노금민 연출 박영록,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